네, 안녕하십니까. 엔진 없는 항공모함 뭐 이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여당의 선대위가 제대로 뭐 기능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아마 후보 교체론까지도 나올 수 있다 뭐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뭐 크게 달라진 것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달라진 거는 없고요. 지금 예. 물밑에서 고민 중에 있을 겁니다. 저는 강력하게 후보가 교체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. 예, 예, 예. 12월 9일 날 교체된다면서요. 시한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뭐, 후보가 교체되는 거는 이거는 사상 초유일 아닙니까? 이런 거를 예고하고 언제쯤 교체할 것이다 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게 휴대가 뭐 아마 후보가 교체될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렇죠. 구독이 그거는 늘어나거나 이게 전격적으로 없다는 거는 뭡니까 지금? 예. 그러기 때문에 원래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해지잖아요. 네. 잠잠할 때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근데 지금 태풍이 중간에 들어와 있다. 이런 아니 태풍이 중간도 안 들어와 있고 태풍이 느립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이게 기류가 심상치 않은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선대위가 움직임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. 미동이 별로 안 보이 눈에 안 뜨이잖아요. 그럼 결국은 선수 교체가 있을 수도 있다. 예, 뭐 저 청와대가 뭐 아까 그 뭐 기소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뭐 특검이나 뭐 이런 부분인데 청와대도 뭐 이재명 선대위를 향해서 좀 뭐 찹찹하고 불안하다 뭐 이런 뭐 멘트도 나왔다고 하는데. 그래요? 뭐, 예, 뭐 나 그 이야기는 잘 못 뭐, 들었는데, 근데 일단은 뭐 그런 최근에 사실 그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안 떠니까, 사실 제가 지금 민주당 걱정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걱정도 내가 할 필요 없고. 아니 천하에 우리가, 그 필요 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하고 정치인 걱정인데 왜 내가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만은. 아니 그 우리가 지금 방송하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니까. 그리고 내가 뭐 이재명 걱정해 줄 게 별로 없는데. 예. 그 일단은 사실은 그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운 게 그 재난지원금 이 지원 문제 가지고 지금 그 뭐지고 기재부를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재난지원금. 재난지원금 때문에 뭐 특히 입장은 호남기한테 부담이 많이 났죠. 입장을 약간 바꾼 것 같던데.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 문재인의 호위무사들이 또 나타났죠. 그래가지고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권 심판 보호는 부당하다. 애쓰는 대통령한테 왜 고맙다고 못하나?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하나 누구 있죠? 윤건정이라고 그 문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 했던 이 친구도 현 정부하고 차별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이재명이 딜레마긴 해요. 이재명이 지금 박스권에서 갇혀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못 넘어서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동안 어정쩡한 자세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게 박스권 지지율이 이제 고쳐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치고 나가야 되겠다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유시민도 불러내고 유시민 뭐 알릴레온가 거기도 출연했죠. 출연해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해찬도 불러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친문 주류 핵심들하고 자기가 끈끈한 그거를 맺고 있다는 걸 자꾸 친문들한테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선거를 보면은 선거는 두 가지 형태 아닙니까? 밴드웨건의 그 선거 전략이 있고 언더독의 그 선거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이재명 씨는 밴드웨건의 전략이 먹히는 사람입니다. 그죠? 자, 내가 거의 당선이 눈앞에 와 있고 내가 세니까 나를 따르라. 나를 믿고 따라가면 무조건 된다.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에요. 만약에 바꿔서 이재명 씨가 하고 내 힘드니까 도와주세요. 이런 스타일 전 상상이 안 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캠프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캠프는 오로지 이재명이 움직이고 이재명이 지시하는 데 따라갈 뿐이지 나서서 뭘 내가 이렇게 하자 주장하고 이걸 할 수도 없고 그런 판이 안 됩니다.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모든 진두지휘를 이재명 씨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호화군단이 뭐 메머드급 무슨 뭐 군함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게 지난번 뭘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국정감사 때 경기도 국정감사를 했지 않습니까? 그때 이재명 씨는 경기도지사를 사퇴해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대장동 문제가 나올까봐 이재명 씨가 특검 내가 받겠다 사퇴 안 하고 내가 받겠다 그냥 받았잖아요. 조사를 받겠다. 그렇죠. 국정조사를 받겠다. 국정감사를 받았잖아요. 국정감사, 그런데 예.
거기에 전투에서는 이재명이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. 왜?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도 잘 못하고 이재명 씨가 거기서 당당하게 막 큰 소리 치면서 호통치듯이 해가 답변을 다 했어요. 그래서 그 국정망상 넘어갔는데 전쟁에서는 국민이 보는 거는 이재명 씨의 그 당당함이나 자신감을 본 게 아니고 폭압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완전히 누가 말도 못하겠다 할 정도로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. 지난 그 여당 대선 때 뭐 양정철, 임종석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이제 기동성을 다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거하고 비교는 되네요. 예.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영철이 그런 얘기했어요. 지금 후보만 두고라고 뛰고 있다.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. 유유자적한 분위기다. 우리가 참패한 2007년 대선 정동영 후보가 나왔던 2007년 대선 때 보고 이런 건 처음 본다. 처음 본다. 난맥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후보가 이때까지 그 이재명이 저는 자기 탓을 한 걸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전부 남 탓입니다. 당이 안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그 선대위가 안 움직이고 언론이 교류지는 운동이고 언론이 개파 집행 안 들어주고 근데 언론 집행 안 들어준다고 이야기한 게 사실은 보면 언론 플레이를 마누라 넘어졌는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을 때도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. 자기가 페미니스트인 걸 과시하려고 사실 그걸 했는 건데 오히려 부작용이 됐어. 뚜디했단다 이런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짜 뉴스만 덮어져버린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이번에도 김혜경 씨가 부인 김혜경 씨가 지금 퇴원하고 난 뒤에 움직일 때도 그 완전히 그 뭐죠 그 다스베이더 복장하고 나온 여자분이 한 분이 찍혔잖아요. 디펙트인가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언론 골탕 먹이려고 그랬대요. 하도 달라붙으니까 이 새끼들 여단 먹어라 이래가지고 언론을 욕이려고 그러는데 언론이 누가 좀 무어져서 써주겠습니까? 그런 식의 발상을 하는 그 참모들과 후보 부인이 있다면은 이거는 그러면서 그러고 거의 180석 거의 그 개헌선에 가까운 그런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정당이 거대 여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?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그 부분들을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. 이분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, 뭐 무상미래 이야기 나오고 하여튼 뭐 세무상을 합니다만은 이분이 아주 그 깨끗한 후보다, 참신한 후보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의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. 능력과 실천력과 돌파력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대장동 게이트가 터짐으로 해서 이 모든 그 업적이라는가 이재명의 업적이라는 부분이 까뭉개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 탓을 해야 돼요. 이것도 대장동도 사실 뭐 특검하겠다 하지만은 그냥 우선 이게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특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다 윤석열을 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? 같이 받으면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듯이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은 거예요. 지다리에 걸려서 지가 넘어진 거라니까. 우리가 뭐 걱정을 왜 하는지 아까 모르겠다 이 이야기신데 진짜 좀 걱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엔진 없는 항공모함이 이제 표현 속에는 기동성 뭐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누군가가 쳐나가는 내부의 사람이 없고 이재명 혼자서 지금 하고 있다. 저는 근데 뭐 이게 여야가 저는 직접적인 공이 얘기 같네.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국회의원들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자체가 예. 웃긴 이야기입니다. 내년 대선 끝나도 국회의원들 임기가 아직 2년에 남아 있어요. 자기 선거는 아직 2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안 답답해요. 우리가 걱정은 뭐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국회의원 걱정을 우리가 왜 해 또? 예. 그 아니 이재명 측에 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우리 홍 반장께서 이야기하셨던 12월 9일 뭐 어떤 큰 변화 이 부분 한번 조금 더 짚어보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. 지금 지난주보다는 일주일 더 당겨졌지 않습니까? 예. 양정철 씨의 발언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예.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당이 뭐 하고 있냐. 지금 당은 정체되어 있고 후보 혼자만 뛰고 있다 했잖아요. 그 말미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. 아직 시간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뭐 12척이 있다 이 이야기는 아니고. 아니 그러니까 아직 지금 아직 충분히 대선 날까지 시간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면 결국은 그 뜻은 뭐냐면은 후보를 교체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고민을
지금 그 청와대에서 고민은 교체를 할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다시 해볼 건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. 아, 내가 보니까 홍 반장님이 저쪽에 이낙연 후보하고 교감이 좀 있는 것 같아. 나는 이낙연 후보는 인품이 훌륭한 분이에요. 왜? 하고 싶은 말을 다 안 하거든. 하고 싶은 말을 참거든. 훌륭한 분이에요.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래 자리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해봤습니다. 아니, 근데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가슴에 남겨놓고 절대 남한테 비수를 꼽는 이야기를 안 해요. 자, 그 아까 네. 저 우리 간지남께서도 양정철 이야기했고 또 홍반장께서 양정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그 이제 지난 대선을 지휘하고 뭐 또 실무 역할을 했던 임종석이나 양정철이 본다면 또 정말 너무나 아마추어 같고 너무나 이 엔진이나 동력 없는 뭐 그냥 규모만 큰 이런 부분으로 보인다면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이제 그 어떤 움직임을 속에서 또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.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. 있죠. 예.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고요. 자, 지금 이런 뭘 고민이냐면은 이재명 씨가 지금 이제 이대로 해가 계속 4, 5개월을 끌어갔을 때 이게 전화위복되고 뭐 할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워낙 이게 컸지 않습니까? 네. 그러고 뭐 지금 실체 증거가 다 있고 그냥 루머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실체가 다 있잖아요. 더 이제 뭐 다른 건이 더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민을 합니다. 차라리 이재명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 같으면은 오히려 이걸 회복하는 게 더 빠르겠다. 지금 만신창이 돼 있는 이 사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 하고 차라리 신선한 사람을 바꿔가는 거고 어느 게 확률이 높고 이거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다. 그게 야구에 그렇지 않습니까? 야구 투수 교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감독을 생각하잖아요. 결국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저는 사실 그 민주당이 웰빙 정당이 된 탓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저는 그 이재명이 친문의 적자가 아니고 서자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생겼다 보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송영길 대표, 당 대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친문의 적자가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내에 비주류 쪽에 가깝단 말이죠. 서자 표현이 잘못되고 서자가 아니고 양자입니다. 양자입니까?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열린민주당 지금 그 이쪽 정권 내에서도 강경파라고 해서 열린민주당하고 지금 통합 논의가 지금 붙었지 않습니까? 거의 뭐 합의된 것 같던데. 네, 거의 합의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그 별동들을 내세울 수 있는 세력들을 지금 먼저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그러고 이해찬이라든가 양경철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민주당 주류한테 난 경고장을 날리는 거라고 봅니다. 너 이 새끼들 왜 안 움직여? 그래서 이제 또 이해찬 전 대표도 그립이 강한 분 사람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자꾸 내세워서 이제 친문 주류들을 그 지금 안 움직이는 친문 주류들의 엉덩이를 쫓아서 움직이게 하려는 전략 하나.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봤을 때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.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굉장히 강화할 겁니다. 아마 이런 부분에서 그 국민의힘 윤 후보 쪽에 대한 그 네거티브를 강화하면서 이쪽 지금 그 친문들이라든가 이게 민주당 세력들을 지금 결속시킬 거예요. 예, 그 뭐 양정철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뭐 내부에서는 뭔가 위기 의식이 있다는 부분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그 결속력을 더 다지는 차원이고 또 야당을 향한 공격의 어떤 시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네들 양정철이나 뭐 전민주 연구원장 등이 나선다는 것은 상당히 뭐 주목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? 아마 선대위도 지금 메머드 선대위도 뭐 선대위는 그래도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보 말 이재명 말을 잘 듣는 그런 별동대를 꾸릴 것 같아요. 근데 이재명 씨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게요. 지금 답답한 게 더불어민주당이 답답한 게 이거예요. 후보가 탄생이 되면은 당에서 선대위가 후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스타일이 이재명 스타일은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게 없어요. 만약에 대장동 사태가 나왔을 때도 대장동 사태를 당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본인이 그 내가 정리할게
내가 알아서 내한테 맡겨줘 이런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뭘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게 별로 근데 없어요. 그 대장동 부분은 사실은 당에서 도와줄 수 없는 게 당에서 뭘 알아야 도와주지. 예. 후보 본인만 알고 있는데. 예, 선거도 알겠습니다. 마찬가지. 선거도 야 내가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 다음에 당의 저 대선 주자가 될 때까지 내가 선거 너보다 더 많이 아니 알아. 그 이렇게 변호사 나옵니다. 하실 때 알잖아. 의뢰인이 뭐 좀 제대로 이야기해줘야 변호를 제대로 할 거 아니야. 예, 의뢰인이 안 뭐 가르쳐 그렇긴 주면 변호할 수 있나? 합니다만 훌륭한 변호인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. 알아서 합니까? 예,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 저희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없는 항공모함이라는 그 내부 비판에서 출발하는 그 또 어떤 결집 이 부분이 무서워 보입니다. 이 부분이 또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면 이쪽 야당 쪽에 지금 이 현실이 오히려 무서워 보이는 그런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. 예. 할 어떤 이야기가 얘기? 뭔가 하니까 예. 그 절박하고 간절한 쪽이 이긴다. 예. 지금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 쪽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더 절박하고 간절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2002년 대선과 2012년 대선을 생각해 본다면 국민의힘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겁니다. 예. 그때 누가 더 간절했느냐? 그때 간절하게 움직인 후보과 진영 쪽에서 이겼어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국민의힘이 자칫 잘못하면은 민주당보다 덜 간절하면은 집니다. 예. 예. 뭐 마무리하셨는데 결국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뭐 위기감이나 또 승리감에 도취해 있는 그런 부분은 절대 피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